기욤 페트리는 알베르토 몬디와 함께 시즌 1부터 2까지 비정상회담 패널 중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멤버이다. 2000년대 초반 스타를 하던 많은 청장년들이 이 프로를 통해 기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03년 인터뷰에서 밝혔던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꿈을 이룬 셈이 되었다. 비정상회담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묘사되는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으로 보인다. 좋은 의미로 사고 방식이 자유분방하며 순진함과 백치미 속성도 약간 갖고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천재와 바보를 오가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기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한해서는 타일러 라시도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특유의 순진한 성격과 시너지를 일으켜 귀요미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2021년 8월 24일 다니엘 린데만, 아비셰크 굽타, 알베르토 몬디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354 354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근황을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22년 4월 15일 한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혼집 위치는 잠실이라고 한다. 이전처럼 거주는 한국에 하면서 여름에 잠깐 캐나다에 방문할 계획이라 한다. 수입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큰 이득을 남겼고 비트코인이 100만원이던 시절 구입하여 큰 이득을 남겼으며 현재는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2월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밝혔고 2023년 6월 24일 딸을 얻었다. 2023년 10월 4일 대체 불가능 토큰을 활용한 게임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2월부터 NFT 프로젝트 메타 어드벤처에서 개발 중인 PE 게임을 홍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올해 7월경 60여 명의 피해자가 수십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페트리를 고소했다고 한다. 알렉스 마추켈리는 비정상회담의 스위스 대표로 중립국 이미지에 알렉스는 특유의 미소 천사 같은 환한 미소로 비정상회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다. 최근 스위스 부자라는 닉네임이 생겼는데 이는 방송 도중 생긴 별명으로 알렉스 인스타그램의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스위스 트리라는 별명이 생겼다. 알렉스는 항상 밝은 미소와 온화한 이미지로 비정상회담의 중립국 역할을 하고 있다. 왕십린의 표현으로는 처음에는 부자라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착하고 성격이 좋아서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후 근황 없다가 354에서 자이드가 알렉스 지금 덴마크에 있어라 언급했고 해외 여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니클라스 클라분데는 1993년생으로 패널 중 막내에 속하며 훈훈하고 순둥이 같은 외모와 달리 성격이 다소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편이다. 조곤조곤한 말투로 염세적인 말을 하는 점이 상냥해 보이는 외모와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덕분에 방송에서는 네거티브 니거티브 부정왕이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검은색 자막으로 부정왕이라는 자막과 함께 가끔 검은색 기운이 합성된 이미지가 나온다. 평소 여성 게스트가 나와도 큰 반응이 없었는데 공민지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유일하게 녹화를 기대하면서 왔다고 했다. 토론 때 전통 무용으로 왈츠 얘기를 하자 왕십린이 민지 앞에서 한번 쳐봐 라고 하자 귀가 새빨개져서 성시경이 놀리기도 했다. 2018년 한국 독일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자 니클라스의 인스타그램에 조롱과 비난의 글이 이어졌다. 닉의 과거 발언을 보면 설령 상대가 언짢더라도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월드컵 개막전 독일이 당연히 한국 정도는 가볍게 이긴다 라고 예능에서 말했고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온갖 게네티즌들이 닉의 인스타에 몰려가 조롱을 했다. 닉은 거기에 반박 게시물을 올렸지만 논란이 심화되어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다. 닉의 비정상회담 선배 격인 다니엘 린데만이 이때 인스타그램에서의 드립으로 잠시 노잼 이미지를 벗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왕십린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꽤 있는 듯하다. 처음 등장할 때 한국어를 1년 동안 독학해서 상당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울대생인 걸 밝힌 후 박사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호탕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여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경제적 사정으로 1년 동안 독학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다고 한다. 다만 6급에 합격할 정도면 작문 실력은 출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어 자체의 억양 문제도 있고 독학으로 공부해서인지 회화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북미 유럽 패널들과 반대로 보수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현실적이다. 장위안도 그랬듯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반일 감정이 짙다. 그래서 일본인 패널인 오오기 히토시와는 의견 충돌이 종종 있었다. 또한 굉장히 솔직한 의견을 내는 패널 중 한 명인데 팀 플레이보다 개인 플레이가 편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다른 멤버가 나보다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없다며 굉장히 거짓없이 말한다. 2019년에 갑작스럽게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이 지워져서 그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20일 그간 중국어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드디어 출판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현재까지 박사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한다. 2020년 6월 21일 오기 히토시의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완전히 방송 활동은 은퇴했음을 밝혔다. 기존까지의 섭외도 모두 거절했고 앞으로의 섭외도 일절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내린 것도 이것 때문이며
연구원으로서의 본인의 진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송활동 완전한 은퇴의 주요 원인은 본인이 방송활동 체질이 아니기도 하고 방송인 및 중국인으로서 받았던 악플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근황이 없었으나 같은 비정상회담 멤버였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와 토크왕이라는 웹 예능에 출연했다. 처음에는 크리스티안이 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지만 회가 거듭되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 크리스티안과는 비즈니스 관계이고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마음이 심란해져서라고 한다. 다만 오오기와의 통화에서도 크리스티안을 언급한 걸 보면 실제로는 친한 사이인 걸로 보인다. 2021년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미국으로 이주했다.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는 비정상회담 홈페이지 기본 패널 소개에서는 크리스티안의 얼굴이 없었다가 새로운 포스터를 촬영한 이후에는 업데이트되어 고정 멤버로 소개되었다. 개편하기 전 68회에서 1일 비정상으로 출연했고 시즌 2로 개편된 이후 105회부터 종영까지 계속 출연하였다. 한국어 실력이 상당하며 말을 하는 도중에 막히는 경우가 없으며 억양은 거의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 유창함과 무관하게 종종 어처구니 없는 낱말 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개그를 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회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외국인이므로 한국 거주에 어려움을 겪은 듯하다. 다만 이후 인터뷰에서 심경 변화를 밝혔다. 국적을 딴다 해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완전한 한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오랜만에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한국 국적 취득은 깔끔히 포기했다고 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가 운영하는 공식 해외 홍보 채널 에서 강원도 문화체험 홍보를 맡았다. 2022년 하반기 멕시코로 잠깐 귀국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와 멕시코 간판 방송들에 출연하면서 의외의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22년 연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스피노프 신규 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 메인 MC로 복귀하여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오기 히토시는 105회에서 게스트로 첫 등장하여 식민지배에 대해 다룬 111회 이후로 거의 매화 출연 중이다. 공식적으로 영입을 알린 적은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비정상회담 시즌 2의 고정 패널이 된 상황이다. 일본 패널로는 세 번째로 최초의 비아이돌 일본 패널이다. 방송에서는 오오기라 불리지만 오오기는 성이고 이름은 히토시다. 원래는 이름인 히토시로 불려야 하나 특이하게 비정상회담에서 다른 패널들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비해 오오기만 본인의 성인 오오기로 불리고 있다. 패널들의 명패를 보면 다들 이름이 쓰여 있으나 오오기만 성으로 쓰여 있다. 전임 일본 패널인 테라다, 타쿠야와 나카모토, 유타는 이름인 타쿠야와 유타로 적혀 있었기에 통일감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면 우리나라로 치면 성 빼고 은미야라고 부르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방송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성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름으로 부르는 건 매우 친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인도 이 부분을 방송에서 지적한 바는 있으나 출연자들이 오오기가 더 어울린다고 하면서 다소 흐지부지 넘어갔다. 성향은 지금까지의 아시아 출신 출연자들의 전체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비정상회담 새 멤버들 중에서도 꽤 진보적인 편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선 옆에 앉는 닉이 비슷한데 이쪽이 전투적인 토론 태도로 파이터 캐릭터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달리 오오기는 워낙 사람이 조용한지라 토론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9년 5월부터 오오기가 온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소통했다. 일본어 강의 컨텐츠나 브이로그, 비정상회담 썰 등의 컨텐츠가 주로 올라온다. 2021년 MBC의 외국인 웹예능 별다리 외사친의 코너인 별다리 연구소에 출연했는데 여러 현안에 대해서 경청할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똑부러진 발언을 하면서 비정상회담 시절 못지않은 활약을 하며 많은 구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후 하단의 이유로 인하여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하차하였다. 2022년 한국 생활을 마친 이후 86회 넥스트 플레이배 대회에 참가하여 총 32명 중 상위 7위를 기록했다. 토너먼트 첫 라운드에서 패배했지만 다음에는 베스트 4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 대단한 점은 오오기가 티어덱이 아닌 자신의 애정덱 제너레이드로 출전했다는 것이다. 2022년 4월 별다리 유니버스 오오기 고별 방송에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인 여자친구가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 비자를 받아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여자친구의 일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귀국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유튜브 및 SNS로 소통했다. 2022년 11월 26일 최근에 그때 당시 만난 한국인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또한 통역,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인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인에게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오오기 라디오라는 팟캐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